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이나 좀 어떤 면에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미술품 투자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좀 혜택이 될 만한 투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미술품 투자가 가장 좋은 시기는 위기가 왔을 때 미술품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하고요. 다만 금리가 낮거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실물 자산들, 아파트라든가 주식의 이런 가격들이 많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대체 투자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의 하나로서 실물 자산의 하나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미술품 투자가 좋은 거는 물론 확률이 좀 낮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비싼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만원짜리부터 뭐 100만원짜리, 1000만원 이하짜리 물건들도 많은데 이걸 뭐 10년 정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작가가 어느 정도 유명세를 떨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해서 그 다음에 좀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하게 되면은 가치가 뭐 2배 이상, 10배 이상, 뭐 100배까지도 뛸 수 있는 게 미술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건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미술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을 사서 집에 걸어두면서 좀 본인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면서 보면서 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제가 가끔 미술관을 가서 미술작품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후견인이나 이런 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만 좀 작가들을 서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경매라든가 아니면 갤러리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사는 풍토가 많이 잘 안정화돼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덜 해서 좋은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이유들이 있는데 신진 작가들의 후견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작품을 구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작가가 어떻게 커 나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살아가면 좀 삶에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뭐 1000만원짜리 만약에 잘해서 사두면 나중에 자식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게 미술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뭐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 뭐 거래가 안 되지만 2조가 넘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비싼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뭐 4천억, 2천억 이상씩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작품은 아니지만 고흐라든가 뭐 모두들 알고 계시는 고흐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최근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K옥션이라든가 서울옥션 이런 데서 일반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갤러리에서도 많이 구매를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요. 아트페어 같은 것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고 듣고 있어서 이런 게 좀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뭐 미술 쪽에 또 조금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부랴부랴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장 비싼 작가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거는 보통 이제 호당 이 작가가 어느 정도 돈을 번다라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있죠, 호당. 왜냐면 엽서 한 장 크기를 보통 1호라고 하고 보통은 그림이 클수록 가격이 비싸게 되기 때문에 이 작가의 호당 평균 가격이 얼마면 뭐 10호짜리다 그럼 곱하기 10 하시면 되는 거고 100호짜리다 그럼 곱하기 100 해서 가격을 가늠을 해볼 수는 있는 거고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림이 크면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술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당 가장 평균 가격이 비싼 작가가 박수근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보통 호당 한 2억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대학교를 막 졸업한 미대생들이 어느 정도 갤러리에서 만약에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 호당 가격이 보통 뭐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좀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거래가 되는지에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팅보다는 원화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카피가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원화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 조각도 같은 의미에서 좀 카피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가가 죽고 나서 사후에 가족들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유명하게 되면은 똑같은 주조 틀인 거죠. 틀을 가지고 작품들을 여러 개를 찍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초보자가 그래서 접근하기에는 미술품 원화에 투자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나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미술 사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미술사를 조금 알면서 최근에 어떤 사조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을 좀 잘 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뭐 좀 짧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상승 여력이 좀 큰 사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표현 추상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수근 작가님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작가의 모든 작품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른 작가 대비로 비쌀 수는 있지만 그 작가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살려고 하는 작품들은 천문학적인 가치로 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 상승이 거의 많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사인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인 없는 건 절대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고 언제 그려졌는지 여부도 판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인이 있는 원화를 사셔야 되고, 보통 작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연도에 일어났고 그 연도에 만들어졌던 작품 자체가 많이 없다라고 해서 희귀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희귀하다라고 생각되는 유명할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작품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부동산이나 주식이 이제 이쪽에 미인 대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서 좋은 그림, 제가 생각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주식들보다도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물건을 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인대회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예쁘다고 그 사람이 뭐 미스코리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스코리아가 되잖아요. 미술 작품이나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보는 작품이나 자산들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본인이 사서 집안에 걸어 놓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싫은 작품을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본인이 봤을 때 괜찮은데 사람들도 좋아하는 풍이고 사조다 이러면은 그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구입을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고를 때는 재질이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하고 제작 연도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감정서를 발급을 받아서 이게 진짜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감정서나 뭐 사인이 없는데 이 사람이랑 친분이 있어서 실제로 같이 받은 거다라고 해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를 그렇게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챙겨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기존에 어떤 곳을 거쳐서 어떤 곳에 보관돼 있었고 이런 거를
좀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라구나 여부를 일종의 증명을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작가들 같은 경우에 보통 유명한 대상 소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뭐 나무나 숲을 그리면서 유명해진 작가들이 있고, 아니면 정물을 그렸을 때 뭐 해바라기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사과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물들로서 유명해진 작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물들이 그려진 작품들을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작가들만의 좀 독특한 유명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파란색을 많이 써서 그 파란색 작품들이 더 유명한 경우, 어떤 뭐 예를 들면 고흐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굉장히 잘 썼었죠. 노란색 작품들이 더 비싼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그 작가가 가진 색깔이나 주로 다뤘던 사물들, 유명한 사물들을 좀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딱 봤을 때 좀 밀도감이 있는 경우가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고요.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다는 느낌이 조금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고, 밝은 거보다는 조금 어두운 게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비싼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면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의 초기 작품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게, 초기 작품들이 뭐 보관 여부라든가 초반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기 전의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희귀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잡혀져 가는 타이밍의 초기 작품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나중에 되면은 조금 더 비싼 가격의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하나 더 정보를 드리면, 미술품 같은 거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이 갤러리라든가, 그러니까 갤러리를 통해서 작가한테 직접 사는 거죠. 작가와 친분이 있거나 하더라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갤러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갤러리에 가서 사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트페어 같은 데 가서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매는 수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떼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초보 투자자들은 경매나 이런 거보다는 아트페어나 갤러리에 가가지고 좀 작가와 직접 좀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렇게 사는 게 좀 공부도 되면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덜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70년대 근현대 화가의 작품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한 아트 갤러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코디네이터 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신 걸 들은 적이 있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고, 혹시 당장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0년대 근현대 회화 작가 중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뭐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던데, 그런 작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의 작품을 좀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싼 가격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한 몇백만 원이나 이렇게 주고 산다라고 하면 가격 상승폭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이긴 하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미술품이 좀 좋은 게, 뭐 기업 총수들이 좀 좀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적인 면에서 좀 괜찮은 게, 보통 6천만 원 이하 작품들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 작가의 경우에도 매매가 일어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은 좀 고려를 해서 매수나 뭐 아니면 매도를 좀 그러니까 구입을 하시는 거나 파는 거를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 작품들은 지금 뭐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작품들을
뭐 좀 몇 개 보여드릴 거고요. 한 거의 다 뭐 2천억, 4천억 이렇게 1,000억 이상 되는 작품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뭐 뭉크의 절규도 있고 뭐 고흐의 작품도 있고 클림트의 작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올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오늘 동대문 DDP에서 신진 작가들을 대상 모아서 진행하는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쪽에도 많이 가면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관심 있게 같이 가서 보시고, 신진 작가들 얘기도 만약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좀 들어보고 하면은 좀 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삶의 질도 높여지면서 투자도 하면서 수익도 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괜찮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미술 발전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돈 있는 분들은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